안녕하세요. 파일 보고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왜 파일코인인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투자자로서 파일코인이 어떤 식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표적인 사용 사례로 쇼아 재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쇼아 재단은 이름만 들어서 좀 생소하시겠지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이 창립한 연구소입니다. 쇼아 재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아카이브를 보유한 연구소이며 역사를 카테고리로 시각 자료 그리고 교육 자료 등 이제 8 페비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파에서는 쇼아 재단 자료 사본을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저장한 가장 직관적인 사례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단의 학술 연구센터 설립 구성원인 조나단 도타는 파일코인이 파일을 가장 안전하며 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이런 기록들을 공유하고 어느 누구나 아카이브를 보고 이 내용을 또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엄청 강조하였습니다. 또 투자자라면 잘 알고 계시는 다른 한 케이스를 다음에서 보시는데 슬링샷을 이제 좀 예로 들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슬링샷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공공 데이터나 보존 가치가 있는 데이터들을 보관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 간 경쟁을 유도해서 순위 산정을 통해 이런 파일코인을 보상하는 이런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링샷에서 유치한 데이터로는 이제 게놈 프로젝트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제 국가암 연구소 데이터베이스 등 중요한 공공 데이터를 포함한 47 페비바이트 이상의 데이터가 저장되었다고 결과를 발표하였고 앞선 영상에서 말한 것과 같이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저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이제 데이터 가용성 그리고 커뮤니티 구성원의 참여 유도와 로컬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한 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파 커뮤니케이션 시간에 이제 프로토콜 랩스 파일코인 재단 구성원들은 이런 어떤 슬링샷을 통해서 데이터 저장 경쟁을 통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간의 경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향후에 이런 이벤트가 또 가능하다면 추가로 슬링샷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자료들은 이제 간단한 소개 자료인데 각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제 차후에 다뤄보도록 하겠고 먼저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파일코인 네트워크는 시장 요율과 스토리지 공급자 간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런 경쟁들 때문에 스토리지 가격은 사용자의 데이터들을 유치해내기 위해서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또 소개를 하면서 또 웹2에 대해 확실한 이게 대안책이고 또한 가격적인 측면에서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켜 좀 거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가격 비교를 좀 보시게 되면 스토리지 제공 업체는 어떤 요금에 대해 합리적인 비교를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반면에 아시다시피 웹2는 테라바이트당 한 달에 $1 정도로 이제 비용이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현재 저장 비용은 거의 파일코인에서는 무료에 가까운 수준으로 저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코인 공정인분에게 좀 여쭤보니까 파일코인 슬랙을 보여주시면서 실제로 데이터 제공 업체들이 정말 0 파일코인에 가까운 금액의 저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또 경제성도 함께 좀 알아보면 파일코인은 이제 이런 블록 리워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스토리지 요율에 따라 시장 요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 획득을 위해서 참여자들은 네트워크 내의 스토리지 파워 등을 확장하여 현재 채굴과 검색을 진행하고 있고 프로토콜 랩스에서는 파일코인 네트워크가 좀
장기적으로 볼 때 고객의 수요가 높아질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후에는 이제 이런 채굴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수익성이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극대화된 수익을 위해서는 뭐 업체를 선택하실 때도 그렇고 투자를 하실 때도 그렇고 저장이나 검색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을 조금 선택하셔야 수익성 극대화가 좀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이제 관심 있으실 것 같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파이코인과 다른 코인과 프로토콜 비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경쟁 암호화폐로 시아나, 스토리지, 비트토렌트 같은 여러 가지 코인이 있는데, 파이코인이 이들 코인과 좀 다른 점은 첫 번째로 가장 발전해 있고 가장 큰 규모다라는 것인데,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와 또 개발자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점이 좀 큰 차이점인 것 같고, 두 번째, 알위브나 스토리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들과 다르게 저장 비용에 대해서 협상 가능하고 선택이 가능한 그런 메리트가 있고, 세 번째로는 그동안 하드웨어 투자나 이런 담보물 투자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FVM 가상 머신인데, 이제 높은 수준의 스마트 컨트랙트 컴퓨터가 이제 지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아카이브 티어 계층의 스토리지를 또 전용으로 운용하는 점이 좀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니라 뭐 직접 몇몇 코인들을 비교해 보시면 다른 내용들은 사실 어디에나 검색해도 나옵니다. 하지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가격적인 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파이코인은 철저하게 스토리지를 공급하는 이제 공급자가 좀 시장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면, 알위브나 스토리지 코인은 파이코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또 지불 형식이나 보관 기간 등이 네트워크 총량이나 이런 기타 부분에서 사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파이코인 네트워크에 저장하는 것은 좀 대기업이나 아주 큰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료에서 파이코인은 벤처 자금을 지원받은 75개 스타트업을 또 포함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개발자 생태계와 또 대규모 검증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파이코인은 물론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지만 현재는 자주 액세스하는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좀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른 코인을 좀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알위브의 경우에는 이제 한번 지불하면 영원히 저장을 하기 때문에 선입금이 엄청나게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스토리지 코인은 어떤 고객이 본인의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 사실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또 치명적인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중복된 얘기를 또 하는 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가 왜 좋은가, 도대체 뭐가 좋은가에 대해서 이제 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암호화폐는 이제 빅테크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더 나은 인터넷으로 가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이 아닌 개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하고 사용자가 직접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파이코인이 마치 데이터를 저장하는 좀 에어비앤비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차세대 인터넷을 위한 어떤 중요한 기초 기술임에는 분명합니다. 또 파이코인은 웹3의 초기 단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흥미로운 개발과 어떤 사용 사례를 통해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왜 파이코인에 대한 주제는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